옛날 옛적 전라남도 장성의 깊은 산속에는 용못이라고 불리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아무도 함부로 접근하지 않았다. 용못의 전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였다. 그 연못에는 한때 하늘에서 내려온 용신이 살았다고 한다. 용신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햇볕 아래 메말라가는 농작물을 구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용못을 찾아가고는 했다. 용신이 처음 용못에 내려온 날은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는데, 그날은 마을 전체가 기근에 시달리던 날이었다. 농작물은 말라가고 사람들은 물론 집짐승들까지도 물을 마시지 못해 안타까운 날들의 연속이었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며 제사를 지냈고 며칠 밤을 새워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런 어느 날 밤, 마을의 가장 연장자였던 할머니는 꿈속에서 큰 용을 보게 된다. 그 용은 은빛 비늘을 자랑하며 하늘에서 내려와 마을의 작은 연못 속으로 사라졌다. 꿈에서 깨고 나서야 할머니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신의 계시라고 확신하게 된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번민 속에서 마을 회관으로 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하며 연못에 용신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렸다. 사람들은 모두 믿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굳은 믿음과 열띤 설득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용못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연못 근처에 도착한 그들은 먼저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여기에 용신이 있음을 맹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름이 모여들었고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메마른 땅을 적시고도 남을 만큼의 큰 비였다.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용신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날 이후로도 가뭄에 시달릴 때마다 용못을 찾아가 용신에게 비를 기원하게 되었다. 이들은 용못에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며 물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으며 자녀들에게도 절대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세월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며 이런 전설이 점점 사라져갔다. 하지만 여전히 장성 사람들은 용못이 존재하고 용신의 은혜를 믿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설로 치부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생명을 구한 기적으로 신봉되던 전설이었다. 오늘날에도 장성이란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면 한켠에 자리 잡은 용못을 보며 조상들의 믿음과 그 신비로운 전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전라남도 지역에 위치한 담양은 아름다운 대나무 숲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대나무가 그네를 타듯 바람결에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구전되어 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대나무 숲에 얽힌 산신령의 전설입니다. 그 시절 담양은 비옥한 땅과 온화한 기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 동안 자란 대나무 숲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 숲을 마을이 신성한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숲의 중심에 서 있던 거대한 대나무는 하늘로 곧게 뻗어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대나무가 산신령이 머무는 곳이라 믿었고 매년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마을에 끔찍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과 밭은 메말랐고 강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고 모두가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어르신 중 한 분이 대나무 숲으로 가서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청년 중용감하고 지혜로운 한 명이 산신령을 만나기 위해 대나무 숲에 들어갔습니다. 길을 따라 숲 깊숙이 다다랐을 때 그 청년은 갑자기 신비로운 빛에 휩싸인 채로 이전과는 다른 공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넓은 초원이었고 그 한가운데 위험 있는 모습에 산신령이 서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청년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무엇이 너를 이곳에 오게 했느냐? 청년은 용감하게 마을의 상황과 가뭄의 고통을 전하며 산신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산신령은 잠시 생각한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구나. 나는 대나무의 정기와 자연의 힘을 빌려 너희에게 비를 가져다 주겠다. 그 말을 마치자 산신령은 손을 하늘 위로 펼쳤고 순간 대나무 숲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빛은 곧 하늘로 솟아오르더니 검은 구름이 몰려와 마을 전역에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 끝에 내린 단비는 마치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 이물줄기를 전하는 듯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마을의 농지와 강이 다시 물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산신령과 대나무 숲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청년은 다시 대나무 숲으로 돌아가 산신령에게 감사를 전하려 했지만 그는 더 이상 산신령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놓인 하나의 어린 대나무 묘목을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이 묘목이 산신령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마을 한쪽에 심어 그 대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대나무는 마을의 기념물이 되었고 담양 사람들은 매년 그 앞에서 축제를 열며 산신령의 은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나무 숲은 담양 마을의 중심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다시금 새기며 삶 속의 산신령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대나무 숲을 지나가며 들려오는 달콤한 바람 속에 속삭이는 뜻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던 수원에는 많은 민속 신앙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이야기는
용인 바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는데, 이 전설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조선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수원은 지금처럼 번화한 도시가 아니라 한적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한켠에 거대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용인 바위라 불렀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바위의 모습이 마치용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용인 바위는 단순한 자연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바위가 거대한 용의 영혼을 품고 있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이 땅에는 심각한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사람들이 굶주려 매어덕이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최고 원로인 김씨 할아버지는 마을의 안녕을 위해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의 마을 사람들은 미신을 믿지 않았고 누가 그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는 꿈에서 커다란 용이 하늘을 휘저으며 내려와 바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것이 신의 계시임을 확신하고 다음날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여 꿈 이야기를 전했으나 여전히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 바위 앞에서 기도를 드리며 용에게 간절히 비를 내려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간 김씨 할아버지는 바위 앞에 앉아 솟아오르는 태양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였고,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기도가 통했던 것인지 그 주말 하늘에 구름이 일기 시작하더니 이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 할아버지 기도가 용인 바위에게 다 마침내 비가 내린 것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했던 비가 내린 덕분에 작물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 뒤로 용인 바위는 수원의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용인 바위 앞에서 축제를 열며 지역 사회와 자연의 조화에 감사히 인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통과 이야기는 마을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 수원의 역사와 문화가 풍성한 기억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인 바위의 기적은 마을의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신앙 심적, 공동체 의식의 상징이 되어 수원의 전설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성이라는 아름다운 마을 음망망대해가 펼쳐진 동해를 바라보며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와 밀접한 생활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바다는 풍요로운 수산물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자연의 순리와 재앙을 함께 가져다 줬다. 고성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바다가 가진 양면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해룡에 대한 전설이 있었다. 해룡은 동해 깊숙한 곳에 사는 신비로운 존재로 바다를 수호하며 때로는 재앙을 막아주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해룡은 고성 마을 근처 해안에서 나타나곤 했으며, 그 모습은 긴 청동 비늘로 덮인 우아하고 참으로 경이로운 용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어느 해 마을에는 유난히 많은 태풍이 찾아와 큰 피해를 남기고 갔다. 어부들은 오래도록 바다에 나가기를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해룡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다. 해룡에게 특별한 제사를 지내기로 한 마을 사람들은 100일 동안 바닷가에 나와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음식을 바쳤다. 그들은 해룡이 마을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해안가의 거친 파도와 함께 거대한 물살이 몰아쳤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으나 이내 그 물살 가운데 해룡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퍼졌다. 해룡은 바다를 헤쳐 마을 앞바다로 다가와 마치 춤을 추듯 물결을 만들며 놀라운 광경을 펼쳤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경외심을 느끼며 동시에 큰 안도감을 얻었다. 그 이후로는 이상하게도 태풍 이 마을을 피해 지나갔다. 어부들은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고, 마을은 점차 원래의 활력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이런 기적적인 변화를 해룡의 가호 때문이라 믿었고, 매년 해룡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무사 안녕을 기원하게 되었다. 해룡의 전설은 세 세대에게도 꾸준히 전해 내려와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해룡 이야기를 듣고는 하였다. 마을의 아이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들도 언젠가 그 신비로운 용을 만나길 꿈꾸었다. 해룡의 전설은 그렇게 고성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며 그들의 민속 신앙의 중요한 일부로 남게 되었다.